홍남기 부총리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상황이 악화돼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다시 하게 된다면 찬성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추가 국채를 할 건지, 규모와 대상은 어떤 건지, 방식에 대해서 부총리의 의견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예, 국채가 불가피하다. 네. 저는 적극 재정을 하면서 공공부문 지출 혁신도 동시에 하는 더 건전한 적극 재정,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갈 길이라고 봅니다. 그 기존에 한 10조 정도 국가예산 지출 구조 조정을 했는데 추가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2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면은 첫 번째 과제는 모든 중앙관서와 독립기관을 포함한 국가예산의 지출 혁신이라고 봅니다.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 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가운데 아직도 줄이고 정리할 대목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지가 여전히 없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그 관점에서 국가예산 부분에 대한 여지가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건을 더 짜내면 국가예산 지출 구조조정의 추가적 여지가 어떻게든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런 준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때 저런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아마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가요? 아직도 경상비 안에 손댈 수 있는 여력들이 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공공기관이 평가를 할 때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기여도 항목을 놓고 이 재난 극복에 대한 지출 구조 조정을 얼마나 했냐, 이런 것들을 1순위로 평가하는 식으로 지금 관점을 다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딱 하나 예외를 본다면은 가령 공공기관의 위탁사업비 안에 지금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관련 인건비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지출 구조 조정한다고 하면서 그걸 손을 대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다. 이런 건 계속적 지출을 보장하면서 노동약자에 대한 불이익이 전가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최근에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을 위해서 공무원 임금 삭감하자, 이런 주장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체 공무원의 임금 삭감, 특히 하위직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아무리 한시적이고 차등을 둔다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아마 여야 공히 수당의 20%인가 30%인가 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고위직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인데 재난지원금 조성을 위해서는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결국은 꼭 필요하다고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나면 국채로밖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세 번째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연도 세입 예산 당겨쓰기 아시죠? 이게 세입 예산 당겨쓰기, 이게 뭐 일어로는 조상충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어너언드 레버뉴 시스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입이 세출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에 다음 연도 세입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회계연도 독립연칙의 예외입니다. 잘 아시고 연도 안의 경우도 있고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서 기업회계나 일본에서 지방자치법에 있던 제도고 우리나라도 지방재정법에 있었고 드물게 사용했던 제도죠. 저는 지금과 같은 비상재정 운영 상황에서는 이런 응급 처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1차 지원금 규모로 가정할 때 각 5조씩 15조 원, 이 규모는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조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 요 답변보다는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 문제하고 대상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1차 때처럼 전 가구에 가는 방안, 전 국민에게 하자는 개인 방안,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중하위층에게 주자는 선별 방안,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2차의 경우를 하게 된다면은 더 어려운 중하층에게 주는 선별 방안도 좋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적시에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된다면. 당정이 논의를 보류했지만은 해야 한다면 사실은 최상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추석 연휴 직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늘 대부분 보는데 그게 지금 오늘로부터 따지면 36일 남아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1차 지원금 신청할 때요, 신청해서 지급까지 대략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나요? 20일 정도 걸립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처리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어떤 기준으로든 지금 가령 건보료 기준으로 해서 선별 논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전가구나 전개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서 분류 시간이 불가피하게 더 드는데 이러면 대략 며칠 정도 더 걸릴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소득 보강도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까 논의 유보냐 완전히 논의를 킬한 거냐고 여쭤봤고, 논의를 유보한 것이라면 일주일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야 된다면
적어도 재정당국은 대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전국과 전 국민 과거 케이스가 아니라 선별 케이스로 갈 경우에 날짜가 며칠 더 걸리는지 검토했냐 여쭤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 코로나19 이후에 확진 추세, 규모, 그리고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지역 확산 양상 등에서 최악이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까? 예, 일단 상당한 진정성이 있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결정했던 시기하고 비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충격이나 국민의 피해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더 작습니까?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은 더 클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예, 의원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 주까지 지금 뭐 한 400명 정도까지 확진자 수가 올라왔지만은 이번 일주일 동향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잡히느냐 더 확산되느냐가 첫째가 가장 크게 봐야 될 변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여건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기에는 굉장히 정말 어려웠던 상황에 겹쳤던 상황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경기가 상당히 회복 조짐을 보이는 양상 속에서 이와 같이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1차 재난금 지원 시기보다는 경제 여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번 주까지 봐서 1차 재난지원금의 정책성과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이라고 보시는가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그때 14조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요. 그 정도 재정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는 저희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컨대는 실질적으로 소비로 이어진다는 가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산컨대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추세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최악의 가능성도 있고 국민의 경제 상황도 한 일주일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심리적으로는 사실상 최악의 상태인데 1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재정 여력은 훨씬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역에 집중하면서 더 보고 논의하자.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어제 당정이 보류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배경이나 부총리의 입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략 그러한 기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어제 그 논의에서는 일단 이번 주에 방역을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쪽의 의견이 모아졌고요.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방역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다 해서 논의가 깊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제가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불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이다 아니면 논의 유보다 둘 중에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본다. 보고요. 어차피 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추후 판단하자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만약 상황이 악화돼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다시 하게 된다면은 찬성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추가 국채를 할 건지 규모와 대상은 어떤 건지 방식에 대해서 부총리의 의견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예,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그래도 정부가 있는 기정 예산을 거의 구조조정해서 한 10조 원 이상을 거의 구조조정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14조 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중앙정부가 12조 2천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그건 13조 정도를 지급했는데 10조 원 이상을 기정 예산을 다 구조조정해서 해고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은 제가 보건된 100% 국채 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채가 불가피하다. 네. 저는 적극 재정을 하면서 공공부문 지출 혁신도 동시에 하는 더 건전한 적극 재정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갈 길이라고 봅니다. 이 적극 재정이면 방만하고 긴축 재정이면 건전하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봐온 도식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를 넘어서 더 최악으로 간다면은 2차 재난금도 실기하지 않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부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결국 국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질의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지금 말씀하신 그 기존에 한 10조 정도 국가예산 지출 구조 조정을 했는데 추가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저희가 1차 추경할 때도 지출 구조 조정을 했고요. 2차도 그렇고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정부가 주로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한 25조 원 정도의 거의 이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이 지금 별로 예산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한계에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구조 조정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2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면은 첫 번째 과제는 모든 중앙관서와 독립기관을 포함한 국가 예산의 지출 혁신이라고 봅니다.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더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데 화면에 지금 예시를 했습니다. 본 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가운데 아직도 줄이고 정리할 대목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불용이 예견되거나 미집행된 가운데 냉철하게 판단해서 보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지가 여전히 없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예, 의원님 지금 저 예를 든 그 9개 사례 중에 제가 본 데는 뭐 일부 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업 성격상 많은 돈이 절감될 수 없는 상황, 소비성 지출이라든가 공무원의 전시성 행사 이런 것들은 사실 구조조정을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고 추가적으로 한다 그래도 큰 재원을 모으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기준이 사실 정부에서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했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근데 기준하고 실행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면은 전반기에 코로나19 상황이 이게 하반기가 되면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 또 사업들을 정리했을 경우에 책임 때문에 넘어간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지는 않겠는데 가장 작은 것들을 봐도 9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었던 저기 중에 지금 각종 전시나 세미나, 포럼 영역들에 대한 과감한 일괄 중지를 할 대목이 꼭 지금 돈을 만들어야 된다면 전 있다고 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서 칼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2차 재난지원금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보니까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과정에서 자체 사업 8.1%를 대대적으로 삭감하면서 아까 저기서 제시한 준칙들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그 관점에서 국가예산 부분에 대한 여지가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건을 더 짜내면 국가예산 지출 구조조정의 추가적 여지가 어떻게든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요. 2차 재난지원금 조성을 위한 두 번째 대목, 두 번째 방안은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 외에 국가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인데 저런 준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때 저런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아마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가요? 의원님, 저 국가 공공기관들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제가 구조조정할 수 있는 여력인지에 대해서는 더 짚어봐야 되겠지만은 설사 구조조정 재원이 나오더라도 그건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의 말 그대로 지출 절감 내지는 여유 재원 확보가 되는 것이지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가 공공기관은 지출 구조 조정에 있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했죠. 그러나 그 여지가 있고 이것 또한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지만은 아직도 경상비 안에 손댈 수 있는 여력들이 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공공기관이 평가를 할 때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기여도 항목을 놓고 이 재난 극복에 대한 지출 구조 조정을 얼마나 했냐 이런 것들을 1순위로 평가하는 식으로 지금 관점을 다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딱 하나 예외를 본다면은 가령 공공기관의 위탁사업비 안에 지금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관련 인건비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지출 구조 조정한다고 하면서 그걸 손을 대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다. 이런 건 계속적 지출을 보장하면서 노동 약자에 대한 불이익이 전가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을 위해서 공무원 임금 삭감하자 이런 주장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 위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장차관들은 지금 4달째 20% 정도를 이미 20% 맞죠? 30%인가요? 죄송합니다. 30%를 반납하고 있고요.
이미 고위공직자는 물론 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뭐 동결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하려면은 공무원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과연 하위직 보수를 이렇게 뭐 상위직은 아주 소선 차원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인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 100만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좀 하나 고려가 돼야 될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미 8월 말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달수가 4달인데 아마 준비하는데 한 달 치면 재원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점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체 공무원의 임금 삭감, 특히 하위직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아무리 한시적이고 차등을 둔다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아마 여야 공히 수당의 20%인가 30%인가 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고위직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공무원 임금 삭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여전히 제가 지금 아까 제기한 공공부문 지출 혁신이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사실은 세입과 세출이 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 세출 효율성 논의나 공공부문 지출 혁신을 제대로 한 적은 없다. 확장 재정이냐 긴축 재정이냐 논쟁은 했지만은 이번 기회에 저는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TF를 해서라도 공공부문 지출 혁신을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네, 의원님 뭐 이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 구조 조정은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과 관계없이 사실은 더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고요. 뭐 사실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을 관리하면서 각종 예산 지침이라든가 또는 이사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예산안을 짤 때 또는 예산을 승인할 때 그런 관점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렇게 피부에와 안 닿을 수가 있고 또 부족하다면 저는 뭐 더 그 속도를 가속화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인데 재난지원금 조성을 위해서는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결국은 꼭 필요하다고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나면 국채로밖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세 번째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연도 세입 예산 당겨쓰기 아시죠? 이게 세입 예산 당겨쓰기, 이게 뭐 일어로는 조상충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unearned revenue system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입이 세출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에 다음 연도 세입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회계연도 독립연칙의 예입니다. 잘 아시고, 연도 안의 경우도 있고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서 기업회계나 일본에서 지방자치법에 있던 제도고 우리나라도 지방재정법에 있었고 드물게 사용했던 제도죠. 저는 지금과 같은 비상재정 운영 상황에서는 이런 응급 처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한편 하면서 내년 세입 예산 당겨쓰기를 하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지출 혁신을 강력하게 할 경우에는 올해 끌어쓴 세입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건전한 적극 재정으로 가는 혁신의 동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게 전례도 과거에 있고 위헌 요소도 없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정치적 합의나 동의가 있다면은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국가예산이나 공공예산 기관에 대한 지출 혁신을 하면서 추가 국채 없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조성하는 세 번째 방법이 아니냐.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탑다운 방식으로 사실을 하면 국가예산이나 국가공공기관 지출 혁신과 세입 당겨쓰기를 예를 들어 1대1로 한다. 상당히 무리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규모는. 그렇지만 1차 지원금 규모로 가정할 때 각 5조씩 15조 원. 이 규모는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조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 요 답변보다는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 문제하고 대상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1차 때처럼 전 가구에 가는 방안, 전 국민에게 하자는 개인 방안,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중하위층에게 주자는 선별 방안,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2차의 경우를 하게 된다면은 더 어려운 중하층에게 주는 선별 방안도 좋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적시에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된다면. 당정이 논의를 보류했지만은 해야 한다면 사실은 최상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추석 연휴 직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들 대부분 보는데, 그게 지금 오늘로부터 따지면 36일 남아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1차 지원금 신청할 때요, 신청해서 지급까지 대략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나요? 뭐 저희가 신청 기간, 데이터 처리 기간, 지급까지.
그거는 저 기초 생보자인 경우는 이미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제가 2, 3일 내에 지급이 됐고요. 그렇지 않은 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확인하는데 시간이 별해서 제가 보기에 한 2주 이상 걸린 20일 정도 걸립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처리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어떤 기준으로든 지금 가령 건보료 기준으로 해서 선별 논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전가구나 전개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서 분류 시간이 불가피하게 더 드는데 이러면 대략 며칠 정도 더 걸릴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검토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저는 지금 그 논의에 앞서서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을 왜 지급하려는지 그 목적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1차 재난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격려나 이런 희망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소비 진작, 소득 보완과 소비 진작 이런 몇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이번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소비 진작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줘서 소비 진작은 저는 지금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이고 소득 보강도 잠깐만요. 제가 지금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까 논의 유보냐 완전히 논의를 킬한 거냐고 여쭤봤고 논의를 유보한 것이라면 일주일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야 된다면 적어도 재정당국은 대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전거구와 전국민 과거 케이스가 아니라 선별 케이스로 갈 경우에 날짜가 며칠 더 걸리는지 검토했냐 여쭤본 겁니다. 예, 의원님 선별이라는 거를 의원님께서는 전 국민이 아니고 뭐 50%, 70% 이렇게 아마 저는 의미를 생각하고요. 정부로서는 이렇게 50%, 60%, 70% 이렇게 국민은 일정 계층에 대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저는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거는 이미 3차 추경에서도 35조의 추경을 하면서 국회에서 많은 재원을 줘서 지금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인데요. 어려운 분들 고용보험의 혜택도 못 받는 150만 명에게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씩 주는 건데요. 이미 한 150만 명의 혜택을 받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총리님께서 제 이게 대표적인 질의에 선별 지원 아닌가요? 질의의 포인트를 조금 달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하던 그 하위 계층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건 전통 지금 계속해서 저 재정당국이 얘기를 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적정한 선별을 하자 이게 뭐 국민과 정치권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거고 1차 때도 있었던 거고 지금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1차 때 전가